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선집중 파워인터뷰의 노영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희정입니다. 네, 오늘은 이시종 지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지사님 얼굴을 신문이나 방송하면서 많이 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9월부터 10월까지 행사가 9개나 있었다면서요. 네네. 그래서 뭐 처음에 오송 화장품 뷰티 엑스포부터 시작해서 전국체전 있었죠, 장애인체전 있었죠, 뭐 세계 청소년 무예 마스터십 이제 진천에서 열린 건데 그 행사를 다 이제 잘 끝내셨는데 9개 행사를 다 마무리한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9, 10월 달에 9개의 대규모 국제 행사, 국내 행사가 그 집중이 됐었는데 9개 행사가 하나도 그 차질 없이 모두 아주 성공리에 잘 맞춰져서 우리 도민 여러분께 그리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우선 감사들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우리 그동안에 오송 화장품 뷰티 산업 엑스포를 시작으로 9개 행사가 연이어 있었습니다. 오송 화장품 뷰티 산업 엑스포는 한중 관계가 굉장히 악화된 상태에서 치렀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작년보다도 더 많은 외국에서 왔고 한 40개 나라가 왔죠. 바이어스도 한 500명 정도 이렇게 와갖고 오히려 한중 관계가 돈독했던 작년, 재작년보다도 더 많이 그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보고요. 또 청주 공예 비엔날레도 뭐 청주가 주관해서 주했습니다만은 그 전에 1개 나라가 참석했는데 9개 나라로 이렇게 늘어났고 또 장애인 전국 체육대회는 장애인 먼저라는 충청북도 구호를 만들었거든요. 장애인 먼저 충청북도. 이게 아주 그 히트를 쳤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매년 장애인 체육대회가 전국 체육대회보다 늦게 해서 장애인들의 불만이 많았거든요. 이걸 처음으로 우리 충북에서 할 때 도에서 강력하게 대한체육회에다가 그 건의를 해서 그걸 통과시킨 바람에 장애인체전을 먼저 해갖고 아주 그 감동체전을 만들었고 전국체전은 아마 그 개막식을 보신 분들 이구동성 얘기가 올림픽 수준이다 할 정도로 아주 그 참 뜨겁게 잘 만들었습니다. 또 우리 그 제천 한방 바이오 산업 엑스포는 전통 한방 산업 발전에다가 천연물 산업을 가미를 해서 이제 세계가 앞으로 천연물 산업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천연물 산업이 우리 충북에 이제 처음으로 도입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또 하나 그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도 아주 잘 치렀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한중 관계가 아주 경직될 때인데 한국에는 주 한국 중국 대사 추공 대사하고 그날따라 이제 발령을 받으신 노영민 주중 한국 대사를 같이 우리가 초청을 해서 그 행사장에서 같이 악수하고 손 흔들고 포옹하고 이런 모습을 연출한 것이 한중 관계가 해빙되는 시작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진천에서 어제 폐막됐던 세계 청소년 무예 마스터십도 아주 뜨거운 열기 속에 아주 어제 잘 마무리가 돼서 9개 대규모 행사가 모두 잘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근데 무엇보다 장애인체전, 전국체전을 이 양대체전을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한 것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감과 성과도 좀 얘기를 해주세요. 장애인체전, 전국체전이 참 큰 행사였는데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중원의 기적을 우리가 만들었다. 또 충북의 신화를 창조한 거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장애인 전국 체육대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장애인 먼저라는 충청북도 구호 아래 장애인들로부터 진짜 뜨거운 호응을 받고서 이렇게 개최가 됐고 또 우리 이제 충주 시민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장애인 체육대회의 운동장 15,000석이 꽉 찼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체육대회는 운동장에서 해도 거의 관중이 없고 손떨만 며칠이 샜었거든요. 썰렁하게. 또 이제 또 하나는 그 장애인 체육대회가 경기도가 계속 십수년째 독식을 했습니다. 1등을. 그걸 우리가 최초로 깨고 충북이 1위를 한 것도 아주 기록이고요. 또 이제 전국 체육대회는 하여튼 그 개막식을 폐막식 보면은 거의 올림픽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해서 많은 그
찬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주 시민, 충북도민들 같이 힘을 합쳐서 손님 맞이를 아주 열심히 해서 모든 분들 아주 그 대만족을 거뒀고 또 서울을 제치고 우리가 종합 2등을 했죠. 네. 경기도가 1위, 충북이 2위, 서울이 3위. 이렇게 해서 아주 그 굉장히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그런 양 대회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전국체전에서 이제 지사님이 이제 그 개회식에서 이제 발언을 하시죠, 개회사에서. 근데 뭐 그 오신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뭐 영부인한테도 많은 배려도 하셔서 기사도 많이 났는데, 근데 그 당시 이제 그 개회식에서 충주 시민을 언급을 안 하셨다고 그래갖고 충주 시민들이 뭐 충주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거 갖고 좀 문제를 좀 제기했어요. 그래서 이례적으로 그때 바로 기자회견까지 하시면서 해명하셨지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근데 그 행사 때 그 스피치가 여럿이 있거든요. 네. 대회사가 있고 개최는 주관해서 또 뭐 축사, 격려사, 환영사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저에게 주어진 것은 환영사입니다. 환영사는 충주 시민을 대표해서 또 충북도민을 대표해서 도지사가 외지에서 온 사람들을 환영해주는 그런 스피치거든요. 환영하는 스피치에서 외지 손님들을 환영하는 것 이외에 그 개최지 주민들이나 이것을 뭐 이렇게 칭찬하고 하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은 그게 자화자찬 이렇게 되고 또 그것이 또 좀 이렇게 뭐 우리 저 충청도 어떤 양반 그런 겸양지덕에 좀 다소 좀 저기 하느냐 그래서 환영사에서 제가 충주 시민이나 충북도민들에 대한 감사 표시를 안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 이번뿐만이 아니고 작년에 충남 아산에서 개최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재작년에 강원도 강릉에서 개최했을 때 그 재작년에 제주도에서 개최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도지사 환영사에서는 그런 문구가 없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저 충주 시민 입장에서 보면은 많이 서운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하여튼 뭐 서운하셨다면 하여튼 제가 참 미안하다는 생각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상황은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어쨌든 충주 시민들이 고생하시고 조기령 시장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고생하신 건 사실입니다. 이제 그것은 환영사에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고 환영사 이외에 다른 데서 많은 배려를 저희들이 이렇게 했다는 점을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어쨌든 이번 전국체전, 전국장애인 체전은 충주 시민과 도민들 협조하에서 아주 대성공한 그런 체육대회였다고 이렇게 자평을 합니다. 그 자리는 외빈 위주였으니까. 그렇습니다. 그쵸? 예. 이번 이제 정체전에는 해외동포 선수단이 참 많이 왔더라고요. 네. 역대 최대가 맞죠. 네. 근데 그 해외동포 선수단에 얽힌 화제도 많았던 것 같은데 좀 몇 가지 사례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우선 그 해외동포 선수단이 18개 나라에서 한 1,200명 정도가 왔습니다. 지금까지 사상 최대 규모의 해외동포 선수단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 도와 충주시 또 각 시군의 공무원들 또 우리 시민단체 뭐 이렇게 해서 국가별 책임 전담제를 맡아서 만들어서 아주 우리가 서비스를 해드렸고요. 또 우리 이제 이 해외 동포 선수단을 우리가 최대한 좀 우리 홍보맨으로 활용을 하자. 그래서 우리 충북의 홍보대사를 만들자. 또 우리 단골 손님으로 좀 만들자. 이런 우리 목표를 가지고 해외 동포 선수단들을 저희들이 하여튼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해외 동포 선수단을 우리가 이제 한 1,200명을 한 자리에 모여서 만찬 환영을 해드렸거든요. 네. 그리고 굉장히 고국에 온 그런 분들의 향수심을 더 불러일으키는 그런 행사를 아주 잘했는데 그때 해외 동포 선수단이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 전국체전에 참여를 해도 우리 충북에서 좀 이렇게 따뜻하게 환대해 준 건 처음이다. 네. 그러면서 그분들 얘기가 내년에는 전북에서 개최되고 후년에는 서울에서 개최되거든요. 네. 앞으로 전국 어디서 개최되든 간에
해외 동포 환영 만찬은 꼭 충북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할 네. 정도로 굉장히 감명을 받았고요. 또 이제 우리도 해외 동포 선수단들을 하여튼 우리 충북의 홍보대사로 만들자 그래갖고 지금 저 해외 동포 선수단 1,200명 전원에게 그 홍보대사증을 우리가 만들어서 충북을 홍보하는 회사인 거죠. 배포해드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에게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도 좋다고. 만약에 이분들을 1,200명 되는 해외 동포들을 우리 홍보대사로 만들기 위해서 충북도시가 찾아 나서서 해외로 가서 아마 홍보대사 만들려고 그러면은 그쵸. 10년 걸려도 어려울 거고요. 또 돈도 그렇게 하게 뭐 수백억 들여도 쉽진 않을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저 전국체전원 손님들을 우리가 최대한 그 자리에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하여튼 우리 나름대로 보람이 있는 행사였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또 이제 그때 또 이제 해외 동포 선수단 말고 국내에서 온 그런 많은 선수들 또 이제 손님들을 우리의 단골 고객으로 좀 만들자. 네. 최대한 저희들이 아주 저 서비스를 잘해드렸죠. 충북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하여튼 최대한 뭐 미용실, 이용실, 뭐 음식점 이런 호텔, 여관 이런 데서 이제 서비스를 잘해줘서 하여튼 목표가 그 서울에 있는 분이 서울에 단골 미용실을 다니다가 네. 우리 충북에 와서 미용실 한 번 가봤더니 워낙 좋아갖고 가격도 단골 네. 미용실을 바꿨다. 그래서 매달 한 번씩 충북으로 온다. 또 음식점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 정도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해외 동포 선수단들 또 해외 국내에서 온 다른 그 선수들 손님들 거기 맞이해 최대한 우리가 서비스를 이렇게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해서 나름대로 성과가 아주 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공했으니까 이제 또 고마우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충주 시민뿐만 많죠. 아니라. 예. 얘기 우리 한번 뭐 우선 해주세요. 그 제일 많이 고생하신 분들은 하여튼 저 개최지인 조기령 충주시장님과 네. 충주 시민들이 제일 많이 고생했고요. 또 도민들 다 함께 고생을 하셨고 또 공무원들도 많이 고생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네. 그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 저 충주의 그 이옥순 자원봉사 센터장을 비롯한 네. 그분들 아주 헌신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좀 해주셔서 자원봉사 서포터즈 또 이제 그 의료진들, 경찰, 소방 이런 관계자들 모두가 다 이렇게 함께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이번에 특히 그 자원봉사자 중에서 굉장히 하여튼 그 서비스를 많이 해서 네. 새벽에 골프장 같은 경우는요, 새벽 6시에 나가야 됩니다. 6시에 그 골프장에 도착돼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럼 집에서 한 뭐 5시에는 저도 출발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새벽부터 이렇게 하고 또 가서 추운데 그분들을 위해서 뭐 따뜻한 차도 제공해드리고 해도 안 떴을 때. 네, 그렇죠. 또 간단한 뭐 떡 같은 것도 만들어서 제공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아주 굉장히 그 모든 선수들이 아주 흐뭇하게 이렇게 생각을 한 그런 적이었고 하여튼 이번에 우리 충북을 대외에 아주 참 좋은 곳이다. 따뜻한 곳이다. 한 번 더 오고 싶다. 이렇게 만드는데 노력을 제가 이제 많이 한 바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 충주 시민들의 인사가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이번엔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 지금까지 뭐 전국체전 얘기도 많이 했고 뭐 다른 행사 얘기도 많이 했는데 지사님을 제가 이제 평소에 뵐 때마다 이렇게 스포츠로서의 무예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으세요. 네. 뭐 이번에 진천에서도 세계 청소년 무예 마스터십 있었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아시죠? 청주에 그 국제 기록 유산센터 네. 유네스코의 산하 기구인데 이게 청주 유치되었다고 해서 지금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 이미 지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재작년에 유네스코 산하의 스포츠 무예센터가 충주에 문을 열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다 충북에서의 무예 산업 이 부분을 좀 발전시키려고 이렇게 준비하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우선 그 청주시에서 이번에 그 유네스코 산의 그 기록 유산 센터 유치한 것에 대해서 우선 축하드리고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무예 관련돼서 우리 충북은 유네스코와 깊은 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그
국제무예 유네스코 산하의 정식 기구죠. 국제무예센터가 작년에 우리가 유치를 해서 충주에 사무소가 개소가 됐거든요. 사무소만 있는 겁니까 지금? 사무소가 있죠. 사무소 이제 현재 있고 또 이제 건물을 좀 짓고 있습니다. 정식 유네스코 산하 기구입니다. 국제무예센터가. 이제 이번에 이제 기록유산센터와 두 개가 우리 충북에 공존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도 충주에 본부를 두고 있는 세계무술연맹이 있거든요. 세계무술연맹은 유네스코가 인정해준 NGO 센터입니다. 무예에 관해서는 유권 해석에 관해서 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무술연맹이. 또 우리 충주에 본부를 두고 있는 탁견이 유네스코의 인류 무형 유산으로 1호로 등재됐거든요. 네.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2개 무예가 등록이 돼 있는데 하나가 탁견이고 또 하나가 이제 브라질의 까뽀엘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먼저 등록을 했죠. 굉장히 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또 이제 작년에 우리가 했던 청주 세계 무예 마더십, 이번에 개최된 진천 세계 청소년 무예 마더십이 우리가 독자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유네스코 협조하에서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충북은 유네스코와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선집중 파워 인터뷰, 오늘은 충청북도 이시종 지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과 10월 바이오 관련된 두 번의 엑스포도 열렸습니다. 오송 화장품 뷰티 산업 엑스포, 또 제천 한방 바이오 산업 엑스포, 성과와 의미 좀 짚어주세요. 오송 뷰티 산업 화장품 뷰티 산업 엑스포는 하여튼 중국 일변도, 네. 중국 수출 일변도에서 좀 벗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해서 오히려 지난해보다 더 많은 나라에서 왔고 더 많은 바이어가 왔고 전화위복이 됐어요. 네, 전화위복이 네.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송 화장품 뷰티 엑스포는 이제 아시아권에서는 거의 최고급에 속하는 엑스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자부를 합니다. 또 이제 해외에서도 오송 화장품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 바이어들은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관람객도 이번에 많이 와서요. 우리가 이제 5만 명 목표를 했는데 8만 3천이 왔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오송역의 승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오송역에서도 아주 좋아하겠네요. 좋아하고 예. 그런 있었고요. 또 이제 제천 국제 한방 바이오 산업 엑스포는 이제 전통 한방에다가 천연물 산업을 어떻게 가미시키느냐 이거였거든요. 천연물이라는 게 이제 각종 생물 자원에서 천연물을 추출을 해서 추출된 천연물을 가지고 이 의약품도 만들고 의약품이 원료로 들어가고 또 화장품의 원료로 들어가고 기능성 식품의 원료로 들어가고 그럽니다. 그것이 천연물 산업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지금 이 붐업이 돼서요. 이리 되는데 이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의 천연물 산업에 있어서 원료, 천연물을 거의 다 수입해다 씁니다. 근데 이제 수입해다 쓰는데,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가 됐거든요.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가 되면서 이 천연물의 생물 자원의 이동에 대해서 상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은 이동을 제한하는 뭐 이런 개념이 나고야 의정서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거의 이제 외국에서 후진국에서 이 천연물을 거의 이제 아주 싼 값으로다가 들이다가 막 썼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자체 개발을 안 하면은 우리가 전부 다 굉장히 고가를 두고 우리가 사들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있고 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세계 시장에 우리가 한번 수출해 보자. 이제 거기에 제천 한방 바이오 산업 엑스포의 의미가 이번에 컸다 이렇게 보고요. 또 이제 관람객도 80만 명을 목표로 했는데 110만 명이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수출도 한 230억 정도가 수출 계약이 됐고요. 그래서 제천 한방 바이오 산업 엑스포는 아주 정말로 대박을 터졌다, 네. 대박을 터뜨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사님께서 이제 충북 도지사로 취임하실 때 네. 벌써 시간이 꽤 흘렀지만 네. 캐치프레이즈가 그겁니다. 생명과 태양의 땅 네, 네. 충북인데 그만큼 이제 바이오가 우선이죠. 네. 뭐 최고의
도전 캐치프레이즈인데 이번에 이제 오송 화장품 엑스포, 그다음 제천 한방 엑스포 성공하면서 어쨌든 이 바이오 산업에 얼만큼 이제 기폭제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네. 어떻게 바이오 산업을 좀 이렇게 발전시킬 예정이십니까? 이제 그 충북은 바이오 관련돼서는 이제 옛날에 그 주병덕 지사님 때부터 시작이 됐죠. 그리고 이원종 지사께서 그 꽃을 피우고 정우택 지사께서 그 이어받아 갖고 잘 이게 발전되어 온 것은 제가 그 활성화시키는 이런 개념을 보는데, 이제 제가 와서 바이오에다가 화장품을 가미를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기농을 좀 가미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바이오 개념을 좀 넓히면서 또 바이오를 오송 위주로만 했었는데 제천을 한방 바이오를 육성시키자. 그다음에 옥천은 의료 기기 바이오를 육성시키자. 그다음에 괴산은 유기농 바이오를 육성시키자. 그다음에 충주가 이제 당뇨 바이오를 육성시키자 이렇게 해서 오각벨트를 구성을 해서 지금 나가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그 바이오 관련돼서 최초 이제 오송 제1생명과학단지를 140만 평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모자라서 제가 이제 와서 100만 평을 별도로 또 지방산업단지로 만들었고요. 근데 이것도 좀 모자릅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300만 평 정도는 다시 또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야지 우리 오송과 우리 충북이 세계적인 바이오밸리를 굳힐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300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만드는 거를 대통령 공약에다 넣어서 현재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이제 충북은 바이오 생명을 의미하는 바이오 화장품 뭐 유기농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 그래서 이제 태양의 땅 그래서 태양광을 이제 역점적으로 하는데 사실은 그 2010년, 11년 요 12년 이때에 바이오 산업이나 특히 태양광 산업이 굉장히 그 침체가 됐었는데 그때 사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구호를 바꿔야 되나 생명과 태양의 땅이라는 구호를 바꿔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길에도 한번 밀고 나가보자. 어차피 인류가 나갈 방향은 생명산업과 바이오 산업이 뿐이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밀고 계속 나간 것이 최근에 그것이 잘 네. 맞아 떨어져서 아주 호황을 좀 누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한중 관계가 그동안 좀 냉랭했지만 이제는 좀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청주국제공항이 좀 활성화될까요? 많이 활성화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그 한중 관계가 그 사드 문제로 악화되면서 제일 직격탄을 받은 데가 청주공항입니다. 전국 공항에서 제일 많이 그 타격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청주공항이 그동안 중국 일변도로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의 70% 중국인 이용객이 감소가 됐습니다. 작년 대비 금년도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 가지고 노력을 해갖고 그동안에 뭐 타이페이 또 베트남, 태국, 뭐 일본 오사카 또 러시아 또 몽골 이쪽에 이제 전세기 내지 정기 노선을 우리가 이제 그동안 취약을 많이 시켰고요. 또 앞으로도 이제 동남아 쪽에 더 많이 우리가 취약한 노력을 좀 하고 있는 이런 찰나에 중국하고 이제 관계가 다시 이게 풀어져서 굉장히 저들은 그 기대감이 큽니다. 아마 잘 될 거로 보고 있고요. 이제 재작년까지 보면은 청주국제공항이 전국 공항 중에서 이용객 상승률이 가장 높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국 5대 공항에 하나로 들어가 있었죠. 그렇게 큰 규모로. 이제 앞으로도 그게 지속될 것으로 보고요. 어쨌든 이제 한중 관계가 해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항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대중국 관계의 그 수출을 어떻게 우리가 좀 더 활성화시켜서 옛날 이상으로 복원시킬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TF팀을 만들어서 별도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잘 될 것으로 봅니다. 네. 네. 그 지사님께서 제 기억이 맞다면 작년부터 이제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전국 대비 4% 네. 충북 경제를 실현하자. 네. 그 4%라는 숫자가 지금 현재 충북이 한 3%를 좀 넘는데 네. 상당한 그 차이가 있는 목표거든요. 네. 근데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한테 최근에 한 5년 동안 보면은 그 경제 지표라고 이제 통계청에서
그 매년 또 매달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광제조 업체 수 증가율이 17개 시도 중에서 5년 동안 충북이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 증가율이. 또 실질 경제 성장률이 2등을 달리고 있고 수출 증가율이 2등에서 3등을 왔다 갔다 지금 기르고 있습니다. 증가율에 있어서. 또 이제 그 고용률이 지난 9월 달에 발표된 걸 보면은 우리 충북이 전국에서 2등인데 71.9%의 고용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게 높은 수치입니다. 그 다음에 실업률이 전국 평균이 3.4%로 나와 있는데 우리 충북이 1.3%거든요. 전국에서 제일 낮습니다. 실업률이. 그러니까 고용률이 제일 높고 실업률이 제일 낮은 것은 충북 경제가 그만큼 잘 나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그 우리 충북의 이제 투자 유치도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아마 제가 보기엔 제일 잘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민선 6기 4년 동안에 제가 처음에 이제 취임할 때 30조 목표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 한 2년 반 정도 지나니까 2년 조금 지나니까 30조가 달성이 돼서 네. 그걸 더 상향 조정을 해서 40조로 늘렸습니다. 와. 근데 40조로 늘렸는데 40조가 금년 연말이면 달성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내년 6월 말까지가 민선 6기 4년인데 네. 내년 6월 말까지 보면 한 40한 2, 3조로 또 그 늘려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현재 우리 투자 유치가 민선 6기 동안에 38조 6천 정도를 기록을 해서 굉장히 이게 큰 놀라운 그 실적을 보이고 있고요. 또 어쨌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정황을 볼 때 충북 경제가 전국 대비 4%가 아마 그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2009년도에 우리가 전국 대비 2.9% 정도였거든요. 네. 2010년 되면서부터 이제 3%를 넘기 시작을 했는데 2015년도가 통계가 이제 나온 게 보면은 3.43%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런 속도로 가면은 2020년도에 4%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 도민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어쨌든 그 금년이 아주 힘든 한 해였습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AI, 구제역, 네. 또 그 가뭄, 집중호우, 살충제 계란, 파동 이런 것 때문에 자연 재난 때문에 우리 도민들께서 많이 힘들었는데 다 그걸 극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9월부터 있었던 9개의 대규모 국제 국내 행사도 우리 도민들 덕분에 아주 잘 마쳐져서 이 자리에서 우선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금년도에 우리 도정 구호가 비천도회, 하늘로 나르고 바다를 건넌다, 세계로 미래로 나간다 뭐 이런 걸 잡았는데 정말로 금년도에는 9개 국제 국내 행사를 치르면서 정말 비천도회의 한 해가 제대로 우리가 한번 실적을 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충북의 경제 지표가 아주 지금 잘 나가고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충북은 굉장히 지금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한국에서는 떠오르는 태양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셔도 된다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충북이 계속해서 미래로 세계로 또 더 높이 더 멀리 비천도회는 충북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민 여러분께서 많이 힘을 좀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시선집중 파워 인터뷰 이시종 지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